서원구의 이광희 의원입니다. 좀 관례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자료 제출이 거부가 된 적이 없는 관례가 있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관례 얘기를 지금 이번 22대 국회 들어와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례가 없는 일을 지금 관례로 만들려고 하는 이 청문회가 이대로 진행돼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청문회는 어쨌든 대통령이 행정부의 어떤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에 검증 절차를 걸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는지를 정치적 보상으로 하고 있는지 고위공직자직을 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 국회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 청문회가 필요한데, 지금 이 자료가 거의 와 있지 않고, 이거는 아무리 자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관례에 없는 정도로 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아예 자료 제출 요구를 안 하고 계세요. 이런 청문회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인사청문회를 연기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자료 없이 되면 관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 연기를 좀 해주시고 자료 제출할 때까지 좀 연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한병도 의원님 손 드셨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성권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우선 전반적으로 그 전직 청장이었던 후보자였던 윤희근 청장, 김창룡 전장, 민감용 청장도 제출했던 자료들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게 그분들은 다 냈는데 왜 이번 후보자만 내지 않는지 의구심이고요. 관련되어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회 진행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할 자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부친으로부터 상속이 아닌 증여 형태로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을 위해 작용계획이 담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관할인 청송군에 영농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및 제3자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아직까지 제출을 못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받을 수 있게끔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는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공정성 확보의 기반은 투명성, 공개성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경북청의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비공개 사안으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 6월 이 사건과 유사한 강원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및 심의 결과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공개 거부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심의 결과서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수심의 관련 규칙에 따라 심의할 때 사건 설명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들에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 이틀 전 위원들에게 한 장짜리 사건 설명서를 등기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 장짜리 사건 설명서도 경북청에 제출을 요구했지만 사건 설명서에 개인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어 제공하기 어렵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5항에 따르면 사건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기재 등의 이유로 계속 제출을 거부할 시 위원장께서는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네. 5년 내로 관련되어진 자료들을 받을 수 네. 있게끔 해주시고 잘하겠습니다. 조은희가 지금 상태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무의미하다고 네. 예. 조성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당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도 있으시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후보자의 자녀 같은 경우에도 93년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32세입니다. 우리가 성년을 20세로 봤을 때 12년의 세월이 지난 그 장성한 성년들입니다. 사실 이 인사청문회 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인사청문회를 받아본 사람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저는 이 지금 자료 요구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자료 요구 심지어는 이 배우자 우리 위성권 의원 계십니다마는 제 인사청문회 받을 때 배우자의 대학 시절 성적 증명서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을 안 했죠. 그걸 근데 그런 형태의 자료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인사청문회법이 2000년도에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인사청문회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어떤 개정 절차만 있었지 2000년부터 지금 25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자료 요구나 우리 사회 변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인사청문회법의 우리 법이니까 우리 행안위 법이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여야가 머리를 한번 맞대고 같이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인 자녀들이 동의를 더군다나 해외에 있는 자녀가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실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자료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인사청문회법에서 제출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추정하고 후보자 본인한테 질의하고 그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이끌어내고 하는 게 저는 우리 인사청문회 위원들의 목이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제출, 그러니까 성인이 된 지 12년이 지난 어떤 우리 자녀들의 비동의를 해서 자료 요구를 계속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천위원들의 몫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거는 우리 국정 수행 능력과 도덕성, 우리 준법성,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걸 검증하기 위한 절차인데 이게 지금 우리 용산 의혹이라든지 대통령 인사 문제라든지 또 최혜병 사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되는 부분은 사실 인사청문회의 설치 운영이나 이런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은희 의원님